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현입니다. 이렇게 공주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제 생각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육자치 협력지구, 이게 미래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대적 키워드 자체가 요즘 콜라보레이션, 협업, 네트워크 이런 것이 큰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쟁의 시대에서 이제 협력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학교 교육과 만의 어떤 그 의제라기보다도 지역과 같이 연동돼서 새로운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자치 협력지구의 어떤 시스템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에너지가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모습이라든지 교육 개혁의 방향 자체가 흔히 이제 추격형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 모형을 우리가 차용해서 외국의 선진 국가라고 흔히 얘기하는 국가들이 얘기하는 교육의 시스템이라든지 정책들을 우리가 추격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교육 개혁의 어떤 큰 틀을 잡았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도형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도 됐지만 특히 올해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건에 의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 대응했던 이 전략이라든지 방향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K방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K방역의 그 선도적 가치가 상당 부분 호응을 받았어요. 그 맥락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모습도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OECD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또 카이스트에서 했던 리스크 쿼션트 국제 컨퍼런스나 이런 가보면은 해외에서 갖고 있는 어떤 K 방역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도대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의 고유의 교육 가치나 철학이나 이런 걸 빨리 정립을 하고 우리 한국형 모델의 교육 모델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선도형으로 갈 수 있는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지금 이 초기 상황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어려움을, 이걸 기회의 요인을 삼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육도 이제 추격형의 선도형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 내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내부적 문제도 있고, 또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 의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축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의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라든지 구조적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혁파해야 될 혁신 과제입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든다면,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해요.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난번 어떤 포럼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혁신학교 출신이던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정답을 질문하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자기는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플립 러닝 뿐만 아니라 어답티브 러닝, 여러 가지 그런 요즘 얘기하는 테크닉들 많이 배웠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장벽이 대학 입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선생님이 새로운 변화를 유도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걸림돌은 대학 입시고, 그 장벽은 학벌주의 사회다. 이 부분이 해체되지 않는 한 학교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테크닉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을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을 그 친구는 아예 현장에서 학생이 오히려 문제를, 핵심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기성세대이면서 교육학자인 제 자신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 좀 창피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벌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혁파되지 않고는 학교교육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는 그 학생을 입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는 그런 학벌 중심의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 이 문제는 학생이나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의 아젠다로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될 의제다. 이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이제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전 세계를 지금 위험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가능하지 않은 미래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미래는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초연결 사회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미래의 모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학교가 변해야 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새로운 가치를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선진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장이 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내부 동력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교육자치협력지구라는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아주 셀이 될 것이다.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협업이라는 가치, 그 학생과의 협업, 교사와의 협업, 또 지역사회의 협업 통해서 무엇을 창출해낼 것인가는 우리의 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도 이런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가치를 들여다보고 있듯이 이건 누구를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그런 노력. 그리고 국가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 학벌주의 사회를 어떤 형태로 철폐할 것인지 이런 중앙과 학교 현장과의 정말 밸런스화된 그런 교육 정책 이것이 동시에 실현되면은 전 미래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나름대로 그 노력하고 있고 국가 비전이라고 하는 게 사람 중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혁신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과거에는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경쟁을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이고 경쟁을 높이자 이런 어떤 개인과의 경쟁 또 조직과의 경쟁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신자유 패러다임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쇠진하고 그래서 보수적인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할 정도로 그런 경쟁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지났고 이제 협업의 시대가 됐고 근데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 함께 잘 살자. 그래서 혁신적 포용국가 이 패러다임이 이제 새롭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혁신하되 함께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견주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맥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포용적인 교육 체제도 필요하고 혁신적인 교육 체제도 필요하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교육 체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는 결국은 공유 성장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의 장치인 공유 성장형 교육체제 구축,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포용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특히 코비드-19 이후에 소외 양극화는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사회 얘기하지만 이 모든 학자들 회의에 가보면 양극화가 키워드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비전과 양극화의 암울한 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포용적 가치가 교육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갖고 있는 리터러시의 문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정 배경에 의해서 앞으로는 더 갭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포용한다면 그런 리터러시 갭뿐만 아니라 학업성 지도의 갭까지도 양극화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빨리 마련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꾸만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중심의 학업성 지도 평가거든요. 그건 우리 교육에 나오듯이만 그건 가정 배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얘기하면서 계속 성적으로 지필고사 중심의 성적으로 이걸 학생들 평가할 것이냐. 우리 역량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럼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그런 정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재상이라든지 새로운 학력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절에 와 있고 교육계는 그 연구를 지금 해야 되고 그 방향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게 혁신의 어떤 모멘텀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은 내부 혁신이고요. 국가는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필요한데 그 방향성만큼은 함께 포용적으로 갈 수 있는 혁신의 그 틀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AI 뿐만 아니라 로봇, VR, AR 통해서 교사학습 방법 어떻게 개선하자 이런 얘기는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수혜받는 학생들이 양극화가 된다면 국가가 나서야 될 건 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계의 소망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는 서로 콜라보 하자는 겁니다. 학생끼리 콜라보하고 학생끼리 서로 협업해서 그걸 갖고 우리가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집단 경쟁력이죠. 집단 지성 얘기하듯이 선생님들도 선생님끼리 서로 평가하고 선생님들이 성과 분석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끼리 코워크하고 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지역사회가 또 학교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서로 컨텐츠 갖고 정말 머리를 맞대서 이 협업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형 교육 혁신 체제가 저는 마련될 수 있다고 봐요. 그 가능성을 저는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 발견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K-방역이 세계적으로 모델이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제 전 세계에 보면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K-방역 모델이 누가 만들었나요? 국가가 만들었나요? 결국 현장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우리가 진단한다든지 진단 체제를 긴급하게 우리가 만들었다든지 또 병원이 없으니까 생활치료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 지금 다 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대구에서 보듯이 서로 협업해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교육이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학자 중에 하나였는데 창의적이지 않은 교육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민들한테 나왔지? 또 서로 사회적 자본, 신뢰하고 서로 협동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었는데 어떻게 코비드-19 통해서 서로 국민들이 협동하고 그렇게 협조하면서 이 난국을 좀 극복하고 있지? 저는 우리 교육계가 갖고 있는 가설 자체가 또 우리가 믿어왔던 이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을 안 시킨 게 아니라 창의적이었다.
근데 창의성을 발휘할 시스템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를 너무 비하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창의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걸 이번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가 발휘한 거고, 그렇다면 그 창의적인 국민의 역량들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준 게 국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은 그 현장에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은 다 너무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거는 다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하나의 셀인 것 같아요. 문제는 중앙정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듯이 교육자치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가 현장이 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역할은 그런 거버넌스 개편, 또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권한을 지역에다 줘야 이제 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가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이번 정부를 통해서 실현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정하에서 우리는 저는 가급적 서로 격려하고 이번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발견하듯이 서로 믿음을 갖고 한번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를 쳐다보지 말고 중앙정부를 대통령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AI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 테크닉이 이제 제공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질문한 사람이 우수한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그 분위기는 결국 현장에부터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저는 내재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부터 우리 지역 주민부터 그 소망성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저는 조만간 확실하게 한국형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교육개발원도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자료도 공유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끊임없는 우리의 현장의 노력들이 저는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창조해낼 것이다, 좀 믿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거대적인 어떤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어떤 학벌 체제, 이런 건 당연히 국가가 혁파해야 될, 국가 균형 발전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혁파하고, 이 소프트웨어나 이 컨텐츠나 또 내부의 이 내재적 역량, 이것들은 우리들의 몫인 만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연구하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에 이렇게 온 에너지를 쏟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